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우리나라 국정감사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이것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내부 고발자는 이것이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것 최고 경영자는 내부 고발자의 폭로를 부인한 상태인데요. 전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2004년 당시 하버드대 학생이었던 마크 저커버그가 만든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페이스북, 2번 기네스북.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페이스북, 2번 기네스북.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못 받아서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 다른 선물도 준비했어요. 주진우 라이브 채팅창 환경을 깨끗하게 맑게 만들어주는 친환경 선풀 달아주시면 추첨해서 에코백 드릴게요.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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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캠프 대변인, 아유 극한 직업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아닙니다. 국민들께 윤석열 후보의 이 비전과 정책 철학에 대해서 연일 열심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정책 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은 정책과 비전과 이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후보들은 날카로운 신경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제 TV 토론 잠깐 듣고 올까요? 위장다운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는 없으신 거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민주당 친여 성향의 지지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중가입을 하면서 최근 손바닥에 왕자 써있는 거 해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데 이 지지자 할머니가 써주셨다는 거. 그럼 뭐 그걸 제가 썼겠습니까? 윤 후보님 부인하고 장모님이 이 역술, 이 무속인들 이런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우리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뭐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여자분들이 점도 보러 다니고. 김병민. 예. 어제 이제 질문이 주도권 토론 뒤에 말미에 나왔던 내용들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되는데요. 아마 KBS에 있었던 전체 토론 다 보시면 KBS 진행된 대선 경선 6차 토론회. 제가 어제 녹화 자리도 쭉 다 있었는데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치열한 토론들이 전개됐고 마지막 라운드로 넘어가면서 주도권 토론이 있었을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었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여성 발언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묻는 질문이 부인과 장모에 관해서 뭐 점을 보냐 등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성을 언급했던 것이고 뭐 다른 의도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던 발언들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병민 참 고생 많네요. 고생 많죠. 최병민 이름을 바꾸고. 자, 최진봉 교수님. 아니 일단 보세요. 이제 답변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이랬어요. 그냥 김병민 지금 대변인의 해명은 두 분 앞에 말한 두 분의 여자분을 얘기한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답변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이랬어요. 우리나라란 말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여자분들. 저쪽 당은 전통적으로 주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마치 여자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점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기분이 좀 나쁠 수 있겠네요. 나쁠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인정하세요. 그거는. 생방송이 진행됐던 라이브 토론이다 보니까 관련됐던 질문에 대한 답변했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최진봉 교수님과 저랑 치열하게 토론하는데 만약에 최진봉 교수님의 발언만 매일 눈으로 딱 지켜보게 되면 한두 마디 단어를 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여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명이 그런 식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 단어를 보지 마라. 근데 계속 실언을 하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김병민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3229님께서 아유 김병민 짠해서 잠깐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 김병민 대변인 얘기 보면 끄덕끄덕 하는데 그런데
대통령의 자리가 발언을 하고 대변인이 가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걸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뒤에서 계속 이렇게 이거 주석을 달아줘야 되나 해석해줘야 되나 국민들은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의 관심들이 약간 이런 뒤에 남았던 주도권 토론에서 어찌 보면 이슈가 생산될 수 있는 내용이 집중해서 그렇지 네. 어제 경제정책 토론에서 부가세를 인상하냐 마냐에 대한 뜨거운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민들의 삶 특히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중부담 중복지를 한다고 부가세를 인상시켜버리면 경제에 미치는 치명적인 효과는 국민에게 전가되거든요. 이런 토론 과정과 국민들의 삶에 관련돼서는 아주 치열하게 후보가 얘기를 잘 전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는 안 나오고요. 학문침이 뭐예요? 그 얘기만 물어보는데 학문침은 뭡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도권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누구 알아요? 누구 그렇지, 알아요? 이 물어봤죠. 퀴즈식으로 약간 역술인 퀴즈 대회처럼 주도권 토론을 끌고 왔는데 경제 정책 중심의 토론 과정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았던 일이다 생각하고 후보가 현장에 가는 일에 여러 주변 사람들이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와서 후보 곁에 내가 친한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다시 다음날 끌어서 정치 공세를 하는 일들은 이거는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후보의 모습과는 저는 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 분은 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침 얘기하신 분. 그분은 같이 있었던 걸로. 이병환 씨. 윤석열 후보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아니 옆에. 윤석열 후보가 모른다고 얘기를 했고요. 안다고 얘기했던 사람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천공이라고 얘기를 해서 천공수천공. 예, 네, 거기에 그분은 대해서는 안다고. 처음에 천공 뭐지 했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안다. 유튜브에서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거기는 안다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근데 이병환 씨가 자기가 같이 안다고 수행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죠. 옷 사진도 있었고요.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요. 수행하는 게 아니라 윤 후보가 그 6.29 정치 참여를 선언하기 전에 행사장 우당 이회영 선생님 기념관 행사에 갔을 때 아마 서울시가 같이 했던 행사였고 거기에는 이종걸 의원 등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와 관계없는 사람이 옆에 와서 같이 막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해서 수행이나 이 사람과 측근이다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행사장에서 같이 누군가 유력한 대권 주자가 오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올 텐데 거기에 같이 사진 찍혔다는 것만으로 관계를 얘기하는 게 과연 지금 대통령 선거 특히 당내 경선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싶습니다. 궁색하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관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병민 전혀 관계가 없고 모른다고 말은. 얘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근데 만약 수행해서 얼마나 기분 나쁠까. 아니 근데 그분 네.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김병민 대변인이 저기 윤석열 후보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TV 토론에 나올 때하고 비슷하던데 저는 아니, 윤석열 후보가 혹시 김병민 모른다 이렇게 그럴 얘기하면 수 어떻게 있겠네. 알죠? 아니 저는 공식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이라 김용구님께서 네. 김병민 대변인이라고 하지 말고 통역사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김병민 고생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고생합니다. 박혜정님께서 외교 정치는 라이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경제토론 잘했다고요? 예, 엄청 잘했습니다. 아니 뭐 경제 토론은 별 관심을 못 교수님 안 받고 보셨죠? 사람들한테 뭐 저 중간중간 봤어요. 전체를 안 봤고요. 근데 어쨌든 이 그러니까 두 가지 다네요. 유장당원 문제가 주 이슈였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 이제 무속 관련된 뭐 두 개 중요한 어떤 이슈였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병민 대변인 말씀처럼 정말 경제 분야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을 텐데 언론은 오직 윤석열 후보의 입을 바라보고 있다가 또 실언 나오면 그거 이제 기사 쓰는 거잖아요. 네. 위장당원 문제도 저는 이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위장당원 문제. 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위장당원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중섭 대표가 대표된 뒤에 이제 많은 20, 3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당원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그분들을 볼 때 상당히 기분 나쁘지 않겠나는 생각이 예, 들어요. 할 말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후로 한 20만 명이 넘는 신규 당원분들이 들어온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환영한다. 함께 원팀으로 손잡고 정권 교체길에 나서자.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 바 있었고요. 네. 하지만 그중에는 여론조사에서도 역선택의 우려를 늘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이 당내 당원 가입과 경선 국면에서 혹시 모르는 정치적 역공작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제기됩니다. 그래서 당내에 있는 당원들과 함께 이번 선거에 더 이럴수록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는 위기감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라 근데 그 이상으로 바라볼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합니다. 서류까지 들면서 여기 다 자료 있다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진 않으셨는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위장당원으로 정말 윤석열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신 것처럼 위장당원이 되려면 정말 민주당에서도 아주 골수 민주당이어야 돼요. 아닌 사람이 위장당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만약에 정말로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일부러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사명감을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들어가서 적당히 하고 오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근데 대부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정말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면 본인의 이력에 국민의힘 당원 이게 명예스럽게 생각하겠어요? 불명예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 낮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뭐 한두 명 있을 수 있어요. 뭐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위장당원 얘기를 논란을 불러일으키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들어와 계신 분도 새로 들어온 보시는 분도 기분 나쁠 거고 또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도 아니 내가 또 들어가다가 나를 위장당원이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면 또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려는 왜 생각을 안 하시는 최진봉 거예요? 교수님께서 국민의힘에 깊은 애정을 갖고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애정이 깊어요. 무튼 당 내에서는 이런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피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모여서 당의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본선가서 우리 당 후보를 찍지 않을 사람들이 당내 네. 경선에 여론조사 등 참여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이 우려를 윤석열 후보가 대신 얘기했다라고 보면 아마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0926님께서 솔직히 윤석열 후보님 경제정책 질문 답변 신선하고 훌륭하게 놀라울 정도로 실력을 보여준 거 칭찬은 왜 없나요? 주 기자님 얘기합니다. 칭찬하시는 분 있습니다. 네. 아니, 어제 토론 보셨던 분들은 처음에 토론 들어가기 전에 토론 잘할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토론이 진중권 교수도 얘기하는 것처럼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어제 토론을 정말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 여성 죄송합니다. 조성빈님께서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에게 실언의 굳은 살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언이 무뎌지도록 이렇게 한 고도의 전략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역술인 너무 또 좀 학문침 이런 게 나오니까 좀 곤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민주당 경선에서도 당내에서 선거에 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역적인 뉴스들을 생산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오히려 아마 이런 질문을 던졌던 후보에게 정권 교체 의지가 있긴 하냐라고 물어볼 공산이 크다고 보는데요. 네. 국민들께서 바라는 토론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춰서 남은 기간 토론 잘 진행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남는 건 손바닥에 왕자밖에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어제는 학문침이었고요. 네. 천공스승, 지장스님, 이병환 이름. 씨, 노병환 씨, 그 전에 있었던 무정스님, 백재권 씨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윤석열 캠프에서 부담으로 좀 쌓일 것도 같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이제 오늘자로 박지원 원장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입건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네. 애당초 시작은 손준성 검사 그리고 이 중간에 내용에 끼어 있는 내용의 사실을 알고 있는 조성은 씨 네. 그리고 김웅원 이 관계에서의 진실 여부들을 다투는 게 핵심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손준성 검사 본행까지는 나왔지만 그 괴 문서가 누가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진실 규명이 안 되고 있죠. 이걸 이제 공수처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속도가 진행되는 것과 달리 여기에 박지원 원장이 끼어들면서 사건이 복잡해졌는데 이제서야 입건이 됐습니다만 이 일에 대한 진실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아주 정치적 형평성 그 중립성 잣대에 맞게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봉. 일단 문제는 이거예요. 박지원 원장 문제는 그 건으로 따로 할 거고 수사를. 중요한 건 손준성 검사가 보냈냐. 만들었냐, 본인이 만들었지 아니면 누구한테 지시해서 만들었지, 그건 물론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수사에 할 것은 거기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만들었거나 누구 부하 검사한테 시켜서 그걸 만들어서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하면 그 사이에 윤석열 후보와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수사가 될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관계돼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건 수사가 진행되겠죠. 다만 이제 의혹을 품는 것은 결국 손준성 검사의 위치 자체가 검찰총장한테 직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김병민 대변인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손준성 검사 혹은 다른 검사 이름이 관계된 거
직접적으로 그 관계된 내용이 나오면 조금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손준성 검사가 직접 관여됐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박지원 원장이 관여된 게 나오면 어떡할 거냐. 네. 박지원 원장은 국정원장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알았을 일이 있었겠냐 없었겠느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연결돼서 전개되기 시작하는 순간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겠죠. 이 대선 한복판에서 야당이 유력한 대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아무런 정황 증거 없이 그냥 입건을 시켜버렸던 게 공수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돼서 정치 공세로 터무니없게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드리블이 진짜 참 의원과 손준성 드리블이에요. 검사 간의 이 관계를 규명하는 일 빨리 이것부터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돌아가 박지원 원장 건은 조성은 씨와 예를 들면 박지원 아니, 왜 원장이 정말 만나요, 문제가 거기서. 있다고 하면 예. 의혹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제보할까 말까. 예. 이 정도 의혹은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들고 말고 문제는 박지원 원장은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고소장을 만들고 말고는 검찰에서 있었던 문제 이게 국정원장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제보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거지. 그렇습니다. 김배봉님께서 애청자들 김병민 씨 이야기는 새겨 들어야 합니다. 잘못 들으면 빨려 들어갑니다. 네. 신기의 드리블입니다. 5725님 윤석열 경제에 대한 식견 뛰어났습니다. 어제 뛰어났어요. 어제 토론 1그룹 유승민 윤석열 원희룡 2그룹 홍준표 3그룹 최재형 하태경 안상수는 어디 갔지? 네. 노영식님 어젯밤 졸린 눈을 비비면서 토론 보는데 시간이 순삭 지나갔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얘기입니다. 강렬했다는 게 좋았다는 건가요? 관심이 아니면 많았다는 거고. 아니 강렬했단 말은 실언이 강렬했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민주당 토론의 사회를 봤는데 그런데 아무도 아무도 모르지 얘기를 안 해. 않습니까? 내가 사회를 봤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6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사회 보셨어요? 네, 제가 사회 봤는데.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5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재웅이네 가족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한 건 1년 전 이맘때부터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어하던 재웅이 아빠는 10억이 넘는 부채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작 14살이었던 재웅이와 1살 터울의 누나 그리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떠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웅이 아빠가 남긴 빚 때문에 공적인 지원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가족들 모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늘어나는 건 빚더미와 한숨뿐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재웅이네 가정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돼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와 전북, 경북으로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또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 지방은 새벽부터 비가 낮 사이에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영동과 경북 동해안이 모두 10에서 40mm 정도로 가을비답게 적당한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등 그 밖의 대부분 지역 5에서 20mm가량 오겠고요. 전남과 경남은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영서와 충청 내륙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상태에서 밤사이 지표 부근의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이하인 곳이 많겠고 강이나 호수 주변에 국지적으로 안개가 짙어서 200m 미만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역시 안개가 매우 짙을 걸로 보여지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높겠고요. 낮 기온은 내일
내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예년 기온 선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1도 등 15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 서울 22도를 비롯해서 21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너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3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에 따라 2부에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자리 잡으시고요. 7시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오늘 오후 8시부터 진행됩니다. 임신부 접종은 오늘 18일부터 진행되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밝힌 6명 중 5명은 모두 박근혜 정부 인사라며 이준석 대표는 청와대 인근에서 헤매지 말고 즉각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을 전달받은 당일 조 씨와 김 의원이 통화한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복구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과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전화 네. 02로 전화가 와.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주진우 라이브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진우 말만 하세요. 라이브 네. 얘기하지 마. 주진우. 근데 안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데하고 네. 라이브를 얘기하겠군요. 네, KBS 1라디오. 네, 주진우 라이브의 티키타카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5101님, 저 TV 봤습니다. 경제정책은 윤석열이 좀 좌파적이더라고요. 함부로 해고 반대하고 쯧쯧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이죠. 현실적이다. 예, 굉장히 사실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얻기 위한 각종 공약들이 난무한데 현실의 바탕을 두고 하나 둘 차근차근 따져무는 어제 토론이 있었습니다. 2014님, 윤석열 후보는 느는 게 좀 안 보이는데요. 김병민 대변인 포장 능력은 점점 막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붙어 다녀야 되나 봐요. 그랬을까요? 그래서 바로바로 거기서 해명을 해줘야 돼. 한마디 하면 그 옆에 앉아 통역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0161님, 진짜 통역이 필요합니까? 네. 윤 후보님 말씀하실 때 표정과 몸짓 상당히 위압적으로 보입니다. 검사라서 그런지 그분 앞에 서면 그냥 죄인이 되는 느낌인데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같이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상당히 인간적인 면모를 다 알 수가 있을 텐데 말씀 주셨던 내용들 하나둘씩 새겨 듣고 만약에 불편한 게 있으면 조금씩 조정해서 대통령 선거까지 긴 시간이 남았으니까 국민께 다가서는 모습이 아마 잘 김병민 대변인도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누구요? 윤 후보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되게 편하고 격이 없이 얘기를 해요. 3432님, 김병민 잘한다. 이렇게. 김병민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걱정인데요. 자, 어제 OBS 주관으로 열린 대선 민주당 경선 13번째 합동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대선 토론회는 특별히 최진봉 교수가 사회를 봐서 아무도 몰라요. 제가 사회 본 거를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가 사회를 봐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고 잘 봤다는 사람들이 한 3명 들었습니다. 3명. 자, 잠깐 듣고 올까요?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후보님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내부에다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하긴 합니다.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전남지사 하시고 뭐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실 때 그 휴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자, 대장동을 두고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설전 이어졌는데요. 자, 사회 보실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안 좋아요. 분위기가 쌓였어요.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기하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미리 앉아 있고 시작 큐 들어가기 전에도 아싸늘해요. 분위기가. 그래요? 네. 그래서 자, 두 분이 사이가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면 후보는 결정됩니다. 네, 후보 결정되죠. 후보는 결정되는데 민주당이 원팀을 만드는데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좀 우려되긴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어쨌든 두 분 다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목표는 같잖아요. 네. 뭐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서운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정권 재창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정치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도 못 넘어간다면 정치인도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후보가 일단 결정되고 나면 받아들이시고 아마 한 원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 토론회 보지는 않으셔도 다 또 김병민은 다 듣고 있습니다. 네, 안 듣고 있어. 아까 저한테 뭐라 하는지 제가 제일 먼저 지나가면서 최진봉 교수님 잠깐 봤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까? 최진봉 교수님이 나오는 장면과 핵심적인 내용들을 들었는데 여기서 원팀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서른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논평까지 냈더라고요. 국민 절반이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라고 생각하는 설문조사까지 인용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대장동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과연 이낙연 후보가 같은 원팀 정신으로 민주당이 협조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사실 바깥에 있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른 의원에 대해서는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걔는 못 말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1551님께서 어제 사회에 안진걸 소장 목소리인 줄 알고 했는데 진짜 잘한다 했는데 최진봉 교수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훨씬 좋으신데요. 5290님 어젯밤 국힘당 토론 너무 재미있었어요. 전부 다 보고 잤어요. 얘기합니다. 민주당 토론의 댓글은 별로 안 나오고 확실히 화제는 윤석열 후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다른 얘기 아까 경제정책 그렇게 잘했다고 얘기했는데 한문침 딱 나오면 왕자 나오면 모든 관심이 예. 여자들 대한민국 여자들 전보로 다닌다 뭐 이런 거에 딱 꽂히는 거죠. 전보로 다니고 그러시진 않죠? 일단은 오늘이랑 내일이 저희 국민의힘의 2차 컷오프가 진행되는 날이거든요. 이제 4명으로 압축이 되고 나면 4명 후보 간에 더 치열한 토론들이 진행될 것이고 그때는 지금 나왔던 이런 좀 지역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들 다 쏙 빼고 정말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들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권 교체인지가 이제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 그런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얘기들을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8일 금요일이면 4명으로 압축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 나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공격의 횟수가 더 늘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홍준표 후보하고 엄청나게 이제 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가 이렇게 막 치열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국민의힘도 곧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저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두 분이 이제 거의 지지율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분의 어떤 경쟁이 더 치열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뭐 다양한 형태의 네거티브도 하실 거고요. 제가 볼 때 또 공격도 심해질 거다. 그리고 지금은 숫자가 많아서 질문할 기회가 제한돼요. 4명이 되면 질문할 기회가 더 많아지잖아요. 윤석열 후보한테 집중적으로. 그래서 아마 더 이런 이제 실언이 나올 가능성도 많고 네거티브라는 요소가 많이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정권 재창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보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높습니다. 네. 높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에 대한 후보들을 보면서 우리 후보들이 정권 교체를 해줄까 좀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국민들께서 원하는 정권 교체의 기대와 희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좀 보도가 돼야 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정책, 기후변화를 비롯한 많은 정책적 토론과 이런 아젠다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금은 가십성 성격이 짙은 내용들 중심으로 많이 보도가 되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아마 11월 달에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국민들께서 훨씬 더 바라는 많은 일들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기간 동안 남은 토론에서도 부족하더라도 그런 점들을 더 강조하고 부각하려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다른 이변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후보가 나와서 이재명 후보 사진을 찢어버리면서 그렇습니다. 망치를 들고 나오고 0834님 안상수 토르망치 너무 웃겼어요. 그런데 안상수 후보 4위 가능합니까? 물어보네요. 글쎄요. 국민들께서 뽑아주시는 거니까. 네. 다만 안상수 후보가 했던 또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건 좀 과했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국민의힘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품격이 없잖아요. 그럼 윤석열 후보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막 과격한 단어도 쓰고 어제 단어도 보면 정말 품격 없더라고요. 어제 제가 들으면 너무너무 저는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상대당이지만 공격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상식선에 맞게 공격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그 이재명 후보하고 아까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하고 저는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로의 변화도 일부 국민들은 정권 교체적 성격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네네. 그래서 민주당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분들도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화천대유의 정권 교체 아마 상식을 뛰어넘는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화천대유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수사 중이니까 거기 이재명 이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더 뜨거워질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4명으로 압축되고 민주당은 후보를 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이 상황이 되죠. 자, 최진봉, 김병민의 티키타카도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